2024년 11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0분으로 정리하는 이스라엘 뉴스, 이유진 PD가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1월 24일부터 볼까요? 이날에도 역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여러 번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바로 위쪽에 있는 페타티크바에서 이 로켓에 맞은 차량이 불탔는데, 이 일로 인해서 7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네, 24일 일요일 이날에는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로 250발 이상의 로켓과 드론이 날아왔고, 하이파와 갈릴리 서부에도 로켓 30여 발이 날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나하리야, 마을롯 등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그 3일 전에 실종되었던 유대인 랍비가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범인이 빨리 잡혔나 봐요. 그런데 이 범인 누구고 왜 그랬답니까? 네, 지난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종된 유대인 랍비 지비 코간이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3명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으며 사건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의 배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대인 사회는 긴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두 나라가 그 관계가 비교적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 관계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전쟁 기간에도 협력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와중이다 보니 이스라엘에게는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자제하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빠른 대응을 보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4일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주 요르단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무슨 일입니까? 네, 24일 요르단 수도의 라비아 지역에서 한 총격범이 경찰 순찰대를 향해 총을 쏜 건데요.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격범은 1시간 이상 추격전 끝에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잦은 시위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중동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요르단 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침해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사건의 배경과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25일에 캐나다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관련 뉴스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깜짝 놀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모양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인형을 불에 태우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먼저 지난 22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나토 회의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의 지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를 상징하는 인형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방화와 기물 파손, 또한 경찰을 공격하는 등의 폭력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를 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가 이번에 그 반이스라엘 시위만 벌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네, 사실 최근 캐나다는 이스라엘 군사적 행동이나 정착촌 건설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반유대주의적 폭력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6일에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이 있었다는 소식인데, 어디를 얼마나 공격한 겁니까?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그야말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먼저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거점 20곳에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대피 경보를 발령한 후 2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고요. 헤즈볼라 자금 관리 시설 및 군사 인프라를 포함한 핵심 시설 330곳을 추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또한 24년 만에 리타니 강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으로 발견한 무기고와 로켓 발사대까지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곧 휴전할 것 같다. 막 이런 그 소식도 들려왔고 실제로 또 휴전도 했어요. 그런데 그 휴전을 앞두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끝까지 고수했던 휴전 협상의 주요 조건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그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무장을 할 시에는 이스라엘군이 언제든지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요. 사실 네타냐후가 이 휴전 협정을 마지막까지 계속 지연시켰던 이유가 헤즈볼라를 못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아예 시작되기 전에 헤즈볼라가 추후에 군사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제 27일 날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결국은 이제 이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네, 미국의 중재로 26일 화요일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휴전안을 승인했고요. 드디어 27일 어제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해당 지역은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 유지군이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휴전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 및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루트 지역에서 이 총격전 소리가 아주 굉장히 자주 크게 들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수요일 아침까지는 휴전이 대체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요원들이 국경 근처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종의 경고 사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휴전 관계는 잠시 후에 조현영 기자로부터 더 자세하게 좀 분석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휴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휴전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미국과 이란 역학관계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